요즘 자녀나 손주들이 K-팝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열광하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평범한 한 청춘이 이 K-팝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아주 특별한 경험담입니다. 한때 26번이나 오디션에 떨어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 정체된 일본 가요계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던 그녀가 우연히 보게 된 방탄소년단 BTS의 영상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닌 세계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K-팝의 힘. 과연 이 두 청춘이 발견한 혁신적인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음악적 위력을 직접 목격하며 어떤 꿈의 전환점을 맞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K-팝의 성공기를 넘어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K-팝이 왜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다시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28살의 가수 지망생 아야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경험담이자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준 K-팝에 대한 것입니다. 시부야의 작은 라이브 하우스, 저는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객석에 앉은 음반사 관계자들의 표정은 언제나 그랬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했다는 신호였죠. 26번째 도전도 그렇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힘없이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할 때인가. 나이도 30을 향해 가는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 일본 차트를 확인했어요.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곡들만 상위권에 있었죠. 변화가 없는 정체된 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추천 영상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BTS 다이너마이트 라이브 퍼포먼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화면 속 무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연과도 달랐어요. 7명의 멤버가 완벽한 동작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종합 예술가처럼 보였죠. 무대 연출, 의상, 안무까지 모든 것이 영화 같은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보컬 실력도 압도적이었어요.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라이브로 완벽한 음정을 유지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일본 가수들도 실력이 뛰어나지만 K-팝 아이돌들의 종합적인 퍼포먼스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음악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팝, 힙합, 일렉트로닉까지 다양한 장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일본 음악이 추구하는 섬세함과는 다른 글로벌한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영상을 보고 또 보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무대의 에너지가 맴돌았어요. 일본에서 추구하던 음악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6번의 실패 뒤에 마주한 이 새로운 세계는 저에게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음악의 신세계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음악학원 친구 미유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K-팝 이야기를 꺼내자 미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도 며칠 전부터 K-팝에 푹 빠졌어. 미유는 이미 블랙핑크와 뉴진스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같은 시기에 같은 음악에 끌렸다는 사실에 저희는 신기해하며 흥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그룹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탄한 BTS를 미유도 봤고 미유가 충격받은 블랙핑크를 저도 찾아봤던 거였죠. 취향까지 비슷해서 신기했어요. 특히 저희를 놀라게 한 건 K-팝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일본 가수들의 정적인 무대와 달리 K-팝 아이돌들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쳤어요. 노래하면서 춤추고 표정 연기까지 하는 모습이 경이로웠다고 서로 공감했습니다. 미유는 특히 여성 그룹들의 강렬한 퍼포먼스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블랙핑크나 아이브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가 일본 여성 아이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죠. 저는 화음과 편곡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K-팝 곡들의 복합적인 구성이 놀라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곡 안에 여러 장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면서도 어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마감 준비를 한다고 알려줄 때까지 둘은 K-팝 이야기에만 빠져 있었어요. 이런 열정적인 대화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근처 공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무대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인정했어요. 미유는 특히 해외 투어 영상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한국어로 떼창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시아 음악이 서구를 정복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마인드에 더 주목했어요. 여러 언어로 인터뷰하고 각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K-팝을 보면서 저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기존의 틀에 갇힌 음악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음악이었다는 것이죠. 혼자만의 충격이라고 생각했던 K-팝에 대한 감동을 미유와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미유는 본격적으로 K-팝 스타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어, 댄스, 그리고 K-팝 스타일 보컬까지 동시에 익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국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라주쿠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첫 수업에서 안녕하세요라는 기본 인사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특히 어와 오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입모양을 보여주며 몇 번이고 교정해 주셔도 쉽게 되지 않았어요. 미유는 받침 발음에서 더 고생했습니다. 일본어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같은 글자라도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게 복잡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한국어와 동시에 댄스도 배워야 했어요. 시부야에 있는 댄스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K-팝 안무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어요. 처음 수업에 들어가니 대부분 10대들이었고 저희가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첫 안무 수업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뉴진스의 Get Up 안무를 배웠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체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리듬까지 맞춰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유는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라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고생했어요. 기본 스텝조차 제대로 못 따라가서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가장 어려운 건 표정 연기였습니다. 춤을 추면서 동시에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K-팝 아이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예술가였던 거죠. 보컬 연습도 병행했어요. K-팝 특유의 발성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일본 가요와는 호흡법부터 달랐습니다. 더 강하고 직선적인 발성이 필요했어요. 파워풀한 고음도 중요했고 랩 파트도 연습해야 했습니다. 3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기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고 댄스도 간단한 안무는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보컬도 K-팝 스타일에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아이브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를 수 있게 됐을 때였습니다. 가사의 의미도 이해하면서 노래하니 감동이 배가 됐어요. 미유와 함께 연습실에서 듀엣으로 불렀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어와 댄스 실력이 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K-팝 연습생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족 모임에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요즘 한국어와 댄스를 배우고 있다고 하자 부모님은 새로운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재미있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 가수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놓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일본에서도 안 되는데 외국에서 무슨 일이냐며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현실적이었어요. 나이가 벌써 28인데 아이돌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K-팝 아이돌들은 대부분 10대나 20대 초반에 데뷔한다며 너무 늦었다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한국 음악 산업의 글로벌한 성공 사례를 설명해 보려 했습니다. BTS가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회의적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한국어를 몇 개월 배운다고 해서 현지에서 소통이 가능하겠냐며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반대가 있었어요. 연습생 기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을 텐데 어떻게 생활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생활비며 레슨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낯선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진심을 전하려 노력했어요. K-팝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미유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행 계획을 말씀드리자 큰 우려를 표하셨다고 했어요. 특히 여성 아이돌 산업의 치열한 경쟁과 외모 압박을 걱정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며 간절하게 부탁드렸죠. 결국 부모님은 조건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1년 내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돌아와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약속이었어요. 저와 미유는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0개월간의 집중적인 준비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와 미유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동안 배운 실력으로 대답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K-팝이 흘러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정말 음악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나라라는 걸 실감했어요. 홍대 거리에 나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1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K-팝 곡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그룹의 공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5명의 멤버가 BTS의 곡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완벽한 안무와 라이브 실력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춤을 추고 떼창을 하며 공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조용한 거리 공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악을 즐기고 있었어요. 미유가 제 팔을 잡고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여성 듀오가 블랙핑크 곡을 부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화음이 정말 아름다웠고 춤 실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여러 버스킹 공연을 구경했어요. 각각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였지만 모두 높은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K-팝의 저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그룹의 공연이 끝나자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정말 멋있었다고 칭찬하자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습생이거나 연습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며 실력을 쌓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꿈을 키워나가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녁이 되자 홍대 클럽가에서는 더욱 다양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힙합, 일렉트로닉, 록까지 모든 장르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음악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에 저와 미우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한국의 음악 문화는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자유롭고 열정적이었으며 누구든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음악 무대 같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생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일이 지나자 저와 미우는 본격적으로 기획사 오디션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견 기획사에서 다국적 아이돌 그룹을 준비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일본인 멤버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오디션 준비를 위해 강남에 있는 연습실을 빌렸어요. 하루 종일 춤과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서 처음 연습할 때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자기소개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준비한 곡을 부르면서 안무까지 소화해야 했어요. 몇 번이고 다시 찍으며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드디어 오디션 당일이 되었어요. 압구정에 있는 기획사 건물 앞에 서니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일본에서의 26번 실패가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 태국인, 심지어 미국인도 보였어요. 글로벌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다른 지원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 K-팝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제 차례가 되어 오디션 룸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계셨는데 일본에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일본에서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팝의 글로벌한 매력에 감동받아서 왔다고 말하자 심사위원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준비한 BTS 곡을 불렀습니다. 한국어 발음에 신경 쓰면서 동시에 안무도 소화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연습한 만큼의 실력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일본어로도 간단히 노래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불렀는데 심사위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음악적 감성이나 창작 능력도 평가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디션이 끝나고 나오니 미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오디션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주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발전 가능성을 인정해 주려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첫 오디션이 끝난 주말, 저와 미우는 K-팝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그 유명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강공원이었어요. 지하철 뚝섬 유원지역에서 내려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질녘의 한강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강 위로는 유람선들이 지나가고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수많은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한국 생활이 현실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우도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탄했어요. 저는 오늘 오디션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털어놨습니다. 일본 기획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아티스트를 평가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미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장점으로 여겨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강위로 반사되는 서울의 야경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한강 다리들이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풍경이 K-팝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미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과연 우리도 언젠가는 글로벌 스테이지에 설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라고. 빌보드를 정복하고 그래미에 노미네이트된 K-팝의 본고장이라고.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장악하는 그 에너지가 넘치는 곳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해. 미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글로벌한 마인드와 혁신적인 시스템이 여기에는 있다고 동감했어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K-팝의 비전이 바로 저희가 원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강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저희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저는 이 순간이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26번 실패했던 꿈이 이곳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유가 K-팝의 글로벌 파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서구 음악계도 K-팝을 주목하고 있어. 콜라보레이션 제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국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고 있어. 저는 더 나아가 K-팝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 생태계에 대해 말했어요. 이제는 아시아가 글로벌 음악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대가 된 거야. 한국에서 성공하면 자동으로 전 세계가 무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K-팝이라는 문화 혁신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 노래할 아티스트가 되자고 약속했어요.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더 큰 꿈을 펼쳐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한강에서의 다짐 이후 저는 미유와 함께 매일 연습실에 출근하며 오디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초조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1년이라는 약속, 그리고 일본에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의 기억이 저를 짓눌렀어요. 며칠 뒤 드디어 미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야나 합격했대. 미유는 이미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기쁨의 눈물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유는 괜찮을 거라고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제가 오디션을 본 기획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심사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야나 씨, 저희와 함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로 합격 소식을 알리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만 남기셨죠.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과 반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유와 함께 다시 홍대 거리를 찾았습니다. 첫날 느꼈던 그 뜨거운 열기가 여전히 느껴졌어요. 저희는 이제 관객이 아닌 이 거대한 무대에 함께 서게 될 예비 아티스트였습니다. 연습생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저희의 이름이 적힌 연습복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꿈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한강의 야경 아래에서 다짐한 두 음악 청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도전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이와 국적,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젊은이의 열정이 어떻게 거대한 성공의 물결과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죠. 빌보드 핫백을 석권한 K-팝,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하는 뮤직비디오들,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만든 문화적 파급력까지. 이 모든 성과는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혁신과 글로벌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야나와 미유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었어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아시아 문화의 자긍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음악 팬들이 K-팝을 따라 부르고 한국 안무를 배우고 한국에서 꿈을 이루려 몰려옵니다. 음악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든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야나와 미우처럼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숨겨진 열정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불빛처럼 여러분의 꿈도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